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out of my head, under my bed. Think you're something out of my nightmare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만에 썰 풀면서 메이크업하기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머리 염색하고 나서 웜톤 메이크업만 했었는데 그때 한번 보여드렸어서 메이크업 영상을 못 찍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간만에 쿨톤 메이크업 해보려고 흑발 가발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따 메이크업 먼저 다 하고 마지막에 써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피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스킨케어 할 때 좀 더 신경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좋다는 기초나 베이스 제품들을 사용해보고 있는데 최근에 딱 정착해서 쓰고 있는 기초랑 베이스가 있어서 오늘 같이 메이크업 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썰도 들고 왔는데 오늘도 막 매운맛 썰은 아니고요. 중학생 때쯤인가 엑스트라 알바를 했었어요. 영화 촬영이었는데 배우분들을 좀 뵀거든요. 어떤 영화인지랑 누가 오시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갔었는데 제가 원래도 되게 좋아했던 분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되게 인상 깊어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좀 남아있는 배우분이 있어서 그분 얘기랑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풀면서 메이크업 해볼게요. 먼저 기초부터 해줄 건데 오늘 바를 기초는 세럼이에요. 여러분 메이크업 전에 스킨케어 단계를 잘 신경 써서 해줘야 화장 안 밀리고 베이스 깔끔하게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있어도 지금처럼 엄청 건조한 겨울에는 스킨케어 단계를 최대한 가볍게 하려고 해도 저도 모르게 건조함이 잘 안 잡히다 보니까 기초가 무거워지고 두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제품으로 다양하게 좀 사용을 해봤는데 최근에 약간 정착했다 싶은 제품이 바로 이 아누아 PDRN 눈물 세럼입니다. 작년 9월에 출시된 제품인데 올리브영은 물론이고 화해랑 글로우픽에서도 다 1등을 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수분 세럼이나 PDRN 제품들 요즘 진짜 많잖아요. 근데 얘가 찐인 것 같아. 저도 겟레디 영상이나 메이크업 영상 진짜 자주 보는데 다른 유튜브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 여러 번 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인공 눈물 세럼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일반적인 세럼 용기로도 나와 있고 인공 눈물처럼 돼 있는 제품도 있는데 일회용 인공 눈물 세럼이라는 거 자체가 되게 신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행이나 외출할 때 그냥 냅다 챙기기가 좋더라고요. 휴대성이 아주 좋다. 아무튼 오늘은 좀 팍팍 쓰고 싶으니까 세럼 용기에 있는 제품으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일단 바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여태 쓰면서 느낀 건데 보통 세럼이라는 게 살짝 무거운 기초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여러 번 레이어링을 해줘도 무겁다거나 두껍다는 느낌이 안 들고 토너처럼 가벼운데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더 쫀쫀해지는 느낌. 여기 이렇게 광채 보이시나요? 근데 또 가볍다고 해서 바로 날아가는 그런 수분감이 아니라서 메이크업 하고 나서도 건조해지거나 뜬다거나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제가 쓰면서 느끼는 느낌만 좋았던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제품이 임상실험을 받았는데 무려 3초 만에 속보습을 개선해주고 수분 플럼핑을 해준다고 해요. 여러분 수분 플럼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얘를 딱 발라보면 그 수분 플럼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알 것 같아요. 한 겹 더 발라줄게요. 얘가 세럼인데도 이렇게 물토너처럼 이렇게 또르르르 흐르는 제형이라서 저같이 지성이신 분들도 여러 번 레이어링 한다고 해서 유분감이 막 올라온다든지 무거워서 베이스가 밀리는 그런 제형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쓸 수 있어요.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써보면 피부 겉만 촉촉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속부터 촉촉함이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쫀쫀 탱글한 느낌. 그리고 또 인공 눈물 용기는 나갈 때마다 파우치에 한두 개씩은 꼭 넣어두고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세럼 발라줬으면 다음은 베이스를 해줄 건데요. 오늘은 진짜 뭔가 깐 달걀처럼 모공이나 요철 부분을 좀 확실하게 커버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누아 결 쿠션을 써줄 거예요. 생긴 게 엄청 예쁘지 않아요? 색감이 아주 제가 좋아하는 실버와 그레이 그 사이. 컬러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손목 발색 샷으로 보여드리면 여기서부터 1호, 2호, 3호인데 세 가지 색상 다 붉은기나 획기 없이 조금 맑고 생기가 있는 느낌의 컬러들이에요. 저한테는 2호가 제일 잘 맞긴 한데 최근에 웜한 메이크업 할 때 아니면 화장 거의 안 하고 잠깐 밖에 나갈 때 그럴 때는 3호를 사용해줬고 2호가 제 피부톤에서 딱
한 톤 정도 밝은 느낌이라서 쿨톤 메이크업 할 때 아니면 약속 있어서 힘줘야 된다 이럴 때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은 쿨톤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2호를 사용해서 메이크업 해줄게요. 요즘에 쿠션이든 파데든 스패츌라 사용해서 얇게 발라주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결 쿠션이 제형 자체가 아무렇게나 막 발라도 뭉침이 없고 싹 예쁘게 올라가는 편이라서 나 좀 메이크업 똥손이다 하시는 분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스패츌라 굳이 안 써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반반으로 발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스패츌라로 발라볼게요. 이렇게 꾹 눌러주면 묻거든요. 쿠션이 촉촉한 제형이라서 자국이 남거나 얼룩덜룩해지지가 않고요.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 해주면 깐달걀 같은 피부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엄청 얇게 한번 깔아줄게요. 제형이 뭉침이 없어서 보통 스패츌라로 이렇게 펴줘도 잘 안 펴지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근데 엄청 얇고 균일하게 올라갑니다. 어때요? 진짜 모공 커버랑 유철 커버가 엄청 잘 되죠? 반대쪽도 발라볼게요. 여기는 지금 새벽에 압출을 해가지고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퍼프로 적당량 찍어준 다음에 모공이랑 유철 커버 필요한 부분에 메꿔주듯이 밀면서 이렇게 싹 메꿔줬어요. 별다른 스킬 없이도 이렇게 예쁜 피부 표현이 가능합니다. 제가 춤 연습하고 땀 흘리고 이러고 나면 베이스가 거의 무너지거든요? 공들여서 베이스 다 해놨는데 얼룩덜룩 지워지고 다크닝 생기고 이러면 속상하잖아요. 근데 얘는 제형 자체가 촉촉하다 보니까 수정을 할 때도 지저분해지지가 않고 예쁘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쿠션 자체가 다크닝도 진짜 거의 없고 어느 정도 커버력도 있는 편이라서 수정할 일이 거의 없긴 해요. 쪽도 이렇게 살짝씩 메꿔주듯이 이렇게 커버 필요한 부분은 소량으로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주면 이렇게 쿠션 하나로만 엄청 예쁜 피부 표현이 됐죠. 저 오늘 피부 컨디션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근데 쿠션 하나만 발랐는데도 이렇게 깐달걀처럼 표현을 해줬어요. 만약에 수정을 해줘야 된다 이럴 때 포여프를 보여드리자면 뜨거나 얼룩덜룩해진 부분 있죠. 여기를 이렇게 살살 지워준 다음에 이 인공 눈물 세럼을 한두 방울 사용해서 다시 촉촉하게 만들어줬으면 쿠션으로 도도도도 올려줘요. 퍼프 모양대로 이렇게 해주면 완전 다시 새 피부가 되거든요. 특히 눈물 세럼이랑 같이 발라주면 전체적인 광이 이렇게 더 살아나서 더 예쁜 느낌이죠. 베이스는 이렇게 끝인데 진짜 피부 표현 완전 깐달걀 그 자체고요. 요즘 찬바람도 많이 불고 엄청 쉽게 건조해지고 이러는데 눈물 세럼이랑 결 쿠션 사용을 해보시면 이렇게 속광이 미치는 꿀 조합이 되기 때문에 꼭 한 번씩 같이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메이크업을 하면서 본격적인 썰을 풀어볼게요. 화면을 좀 당겨봤고요. 오늘 고양이상 메이크업 할 거라서 그레이 렌즈를 껴봤는데 푸른빛의 그레이 렌즈가 아니고 블랙 브라운에 가까운 그레이거든요. 오늘도 렌즈를 좀 다른 걸로 껴봤습니다. 피부 커버를 더 완벽하게 해줄게요. 컨실러로 저 원래 프로필 패치를 잘 안 붙이거든요. 커버해야 될 때는. 근데 지금 이쪽이 상처가 나듯이 피부가 아예 벗겨져서 어쩔 수 없이 패치를 붙이긴 했는데 아주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티 안 나게 커버할 수 있거든요. 이마는 오늘 가릴 거라서 대충 해주고 제가 그때 촬영장에 갔을 때 혹시 모르니까 홍길동 배우님이라고 할게요. 저는 그냥 친구가 엑스트라 알바 하러 가자 이렇게 해서 그냥 따라간 거예요. 어느 한 곳에 집합을 했던 것 같아. 서울 어딘가로. 차량을 타고 엑스트라 알바 하러 온 사람들이 단체로 촬영장으로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본 적이 있는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로 제작을 하게 된 그런 영화라서 저는 그 웹툰을 봤으니까 대충 이런 내용으로 찍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저희는 이제 학생들 역할인 거죠. 엑스트라 학생인데 교복이 아니라 체육복 같은 걸 줬던 것 같아. 체육복을 입으라고 해서 입었는데 무슨 회색에 파란색 섞인 하여튼 되게 별로였는데 그 와중에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화장은 하고 갔죠. 영화에 혹시나 얼굴이 걸릴 수도 있는 건데 화장을 안 할 순 없잖아요. 저랑 제 친구한테 학생들 역할이니까 메이크업을 다 지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지울 수 있는 그런 게 마땅히 없었던 것 같아. 홈 클렌징이라든지. 그때 좀 추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추운 날에 그냥 거기 화장실 아무 데나 들어가서 물로 다 지우고 머리 다졌잖아요. 거기서 무슨 고데기를 할 수 있어, 세팅을 할 수 있어. 갑자기 막 완전 그 짓거리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분이 좋진 않았어. 모든 촬영장이 다 그렇지만 대기를 10시간을 하면 10분 촬영하고 대기를 또 몇 시간씩 해야 되고 막 이렇기 때문에 학교다 보니까
대기실을 빈 교실로 줬던 것 같아요. 빈 교실 추운데 아무데나 들어가서 대기하다가 엎드려서 자고 이렇게 컨실러를 발라줬잖아요. 그 위에 컨실러 펜슬로 잡티들 가려줄 건데 지금 이 상태로 하면 피부에 잘 안 올라가거든요. 오히려 벗겨질 수가 있어서 입자 고운 파우더로 가볍게 파우더 해줄게요. 거의 다 써서 자동으로 양 조절이 돼요. 하여튼 근데 점심시간이 됐어요. 보통 뭐 촬영장에 밥차 이런 거 오는데 여기 학교다 보니까 급식실이 있잖아요. 급식실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주셨던 것 같아. 안 말고 급식실 문 나와서 약간 야장처럼 플라스틱 의자랑 테이블 같은 걸 놔주셔서 거기서 이제 다들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홍길동 배우님이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바로 보이는 테이블이었거든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계속 눈이 마주치는데 제가 아는 배우기도 했고 저는 막 연예인 보면은 연예인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도 하고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밥 먹다가 눈 마주쳐서 그냥 인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밥 맛있게 드세요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어린 아역 배우들이나 아니면 연기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엑스트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 배우분이 저희를 연기 꿈나무들, 연기자 지망생, 배우를 꿈꾸는 새싹들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컨실러 펜슬로 잡티 가려줄게요. 그래서 갑자기 밥을 드시다가 저희한테 진짜 진지하게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촬영장에 와서 겪는 경험들 지금은 이럴 수 있지만 경험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언젠가 너희가 꿈꾸는 그런 배우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엄청 좋은 말을 막 해주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진지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배우가 되려면 이런저런 촬영도 많이 접해보고 엑스트라라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를 기를 살려주시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저랑 제 친구는 배우 쪽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엄청 새겨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랬어요. 앞으로 연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 제가 배우 지망생이었다면 진짜 감동받았을 것 같아. 왜냐면 배우의 꿈을 꿔본 적도 없는데도 감동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라서 갑자기 밥 먹던 걸 멈추고까지 와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와서까지 말씀해주신 거 보고 좋아하던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시던 분이라 내적 친밀감 생겨서 반갑긴 했는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진짜 사람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되게 인상 깊고 중학생 때니까 거의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나. 그 열정적인 눈빛과 진심 어린 표정으로 저희한테 얘기해주신 게. 아까 패치 붙였던 부분도 컨실러로 다 안 가려져서 컨실러 펜슬로 거의 색칠하다시피 하면 이렇게 가려지거든요. 얘는 살짝 손으로. 애초에 패치 붙일 때 완전 깔끔하게 밀착시켜서 붙이면 더 잘 가려지는데 제가 완전 대충 붙여서 들떴어요, 패치가. 조명 때문에 여기 그림자 쳐서 티가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배우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는 거. 제가 붉은기가 코 옆에 조금 있어서 확실하게 커버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찍었던 거는 한 씬 2개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하나가 뭐였냐면 여자 주인공이 학생이고 홍길동 배우님이 선생이에요. 그 씬이 학교 복도 끝쪽에서 코너를 돌면서 둘이 달려와요. 여자 학생이 화분 같은 걸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홍길동 배우님이 너 거기 안 서 이러면서 잡으러 오는 그런 씬이었는데 파우더 발라줄게요. 그 씬에서 저희는 복도에 와글와글 나와 있는 학생들이었고 뒤에서 달려오면 뭐야 하면서 길을 다 이렇게 비켜 주는 무슨 장면인지 느낌 오시죠? 누가 누구 잡는 씬 같은 거 할 때 길거리에 사람들이 부딪히고 가면 뭐야 저 사람 막 이러는 그런 씬이었어요. 연기로 오디션 본 적도 있고 특기 준비해오라고 해서 배우 키우는 학원, 아카데미 같은 곳에서 어릴 때부터 혼잣말 하면서 연기하는 거 잘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방에서 듣다가 너 누구랑 대화했냐고 막 이럴 정도로 초등학생 때. 다음은 쉐딩. 턱 쉐딩은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해줍니다. 그래서 카메라 이런 거 유튜브 촬영 같은 거 하면서도 혼잣말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 감독님이 찍어주시다가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제일 끝에서 제일 안 보이는 쪽에 있었는데 감독님이 카메라를 들고 같이 뛰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게 보이셨나 봐요. 갑자기 저보고 친구 일로 와서 맨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러니까 친구가 지금 이 느낌을 잘 살리는 것 같으니까 맨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또 배우 지망생도 아닌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 씬 깜짝 놀라면서 뒤도는 척을 진짜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건 있었어요. 지정해주는 동선이 있고
시작한다는 사인을 받으면 가만히 서 있다가 그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막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뭐 레디 액션 큐 이런 거 하는데 거기서 약간 다르게 했거든요. 액션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단어를 막 뱉는데 언제 시작하라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약간 촬영장 가면은 점점 딜레이 되고 할수록 다들 예민해지니까 점점 촬영 감독님 목소리 커지고 소리 진짜 지르고, 근데 그 소리가 막 조금 답답해서 지르셨을 수도 있는데 사람도 워낙 많고 통솔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전달이 되려면 막 호통치듯이 한단 말이에요. 학교 복도가 엄청 울리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어린 마음에. 여기서 내가 찬발자국이라도 빨리 움직이면 혼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카메라 바로 앞에 섰다 했잖아요. 그래서 더 떨리는 거야. 뭔가 내가 실수하면 바로 보이니까.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턱 쉐딩 할 때 포인트가, 제가 고양이상이라는 말 진짜 많이 듣는데 그래서 메이크업 할 때도 그런 포인트들 살리려고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만 쉐딩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쉐딩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을 좀 파주면 조금 더 턱이 뾰족하고 날렵해 보여요. 그리고 쉐딩 스틱으로 코 쉐딩 해줄게요. 고양이상 메이크업 포인트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인중을 파줘야 되는 거? 약간 이렇게. 블렌딩 안 하면 좀 웃긴데 인중을 좀 파줘야 돼.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는 교실 씬이었는데 저희는 그냥 교실 책상에 앉아서 수업 듣는 학생 1, 학생 2 이런 거였어. 우유를 맞는 씬이 있었어요. 여자 주인공 학생이 누가 던졌나 걔한테? 하여튼 걔가 우유를 팍 맞아서 우유가 팡 터져야 되는 그런 씬이 있었는데 그거는 한 큐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이든 대기실에 있는 사람이든 조금의 오디오라도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우유를 맞는 순간 다 젖으니까 머리부터 맞았을걸요 아마? 그래서 이거 한 번에 끝내야 되니까 다 조용히 하라고 또 화를 엄청 내시는 거예요. 수련회 가면 조교님들이 밖에서 조용히 합니다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것처럼 조용히 하세요 이러면서 소리를 진짜 많이 쳐가지고 진짜 숨도 못 쉬겠는 거야. 내가 숨 쉬었다 숨소리라도 들어갈까 봐. 근데 결국엔 한 번에 빵 해가지고 팍 터지고 끝났습니다. 코 블렌딩은 너무 문대면 거의 한 의미가 없게끔 사라지거든요. 약간 톡톡톡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베이스도 잘 안 벗겨지고 어느 정도 남아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 저희는 엑스트라 알바로 간 거긴 하지만 거기 실제 아역 배우들도 있었나 봐요. 근데 저희는 잘 모르는 친구들이긴 했는데 학교 물이다 보니까 진짜 그 나이대인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약간 주연급? 저희는 체육복 입고 있었다 했잖아요. 걔네들은 예쁜 교복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뭔가 직급이 나뉜 듯한 그런 느낌이긴 했어요. 오늘은 좀 더 빡센 쉐딩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지나가 줄게요. 근데 그 친구들이 누군지도 모르겠긴 한데 엄청 저희를 무시하고 약간 자기네들끼리 의시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뭔가 말로 설명은 못하겠고 제가 딱 느꼈었는데 저희 엑스트라 대기실 앞을 지나가더라도 되게 멋있는 척하면서 뭔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아역 배우들이 누구였는지 한번 검색을 해봐야겠어. 아는 사람이 있으려나? 제 기억엔 그땐 없었거든요. 윤곽을 다 잡아줬어요. 오늘은 여기 콧잔등을 확실하게 끊어줄게요. 그 다음 블러셔. 블러셔는 두 가지를 써볼 생각인데 처음으로는 이거입니다. 살짝 미세한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자로 옆으로 가게끔 약간 이런 연예인 관련된 썰이나 방송 촬영 썰이 진짜 많은데 뭔가 이런 건 잘못 말했다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진짜 필터링 없이 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 전 썰들도 진짜 세 발의 피거든요. 더 심한 일이 많았는데 차마 제 이미지도 있고 불특정 다수가 보는 영상이다 보니까 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한 것도 많거든요. 가끔 인스타 라방하면 거기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때도 있거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인스타 라방할 때 오셔서 한번 물어나 봐주시면 답장해드릴 수 있는 건 답장해드릴게요. 얘를 손톱 때문에 열 수가 없어. 요즘 집게를 정말 많이 이용하거든요. 손톱 길어서 불편할 것 같다 이래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얘가 좀 크리미한 편이라서 너무 드라이해 보이지 않게 얘가 조금 더 발색이 연해서 여기 눈 밑부터 광대 윗부분으로 연결시켜주듯이 발라줄게요. 턱끝이랑 그리고 눈썹을 그려줄 건데 흑발 가발 쓸 거니까 평소 쓰던 것보다 좀 더 짙은 브로우 색으로 그려줄게요. 그 촬영 말고 연기 관련된 썰을 풀어보자면 연기로 오디션 본 적이 있다 했잖아요. 한 번은 긴장 안 해서 잘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준비를 거의 못하고 엄청 갑자기 갔을 거예요. 연기 학원을 다녀본 게 아니라서 액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 대사만 달달 외워서 갔거든요. 그 오디션장에서 제가 연기를 딱
딱 시작했는데 대사를 막 뱉고 있다가 느낌 좋았어요. 그때 완전 늦옷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심사위원 중에 남자분 한 분이 잠시만요 이러면서 끄는 거예요. 제 대사를. 그래서 그때 조금 당황해서 놀래가지고 네? 이러니까 혹시 자켓 좀 벗어볼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다른 의미는 아니고 액팅 하는데 표현이 잘 안 보이니까 그런 거라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래요. 노래나 춤은 자신이 있으니까 별로 안 떨려요. 근데 자신이 없는 거 할 때 사람이 떨리게 돼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스스로가 생각하면 떨리잖아요. 근데 한번 대사를 그렇게 끊기고 나니까 집중이 확 깨져서 약간 머리가 새하얘진 거예요. 그분이 잠시만요 하는 순간부터 뭔진 몰라도 갑자기 심장이 개뛰면서 나 뭐 잘못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려서 다시 연기를 시작했을 때 첫 마디부터 아마 절었어요, 대사를. 그래가지고 제가 나 다시 해도 괜찮을까요? 이러니까 그냥 쭉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그때 대차게 떨어졌어요. 사실 뭘 위한 연기였는지도 몰라. 무슨 오디션이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는 분이 이렇게 연결시켜줬던 것 같은데 처음 써보는 팔레트를 가져왔어요. 최대한 늘 다른 거 쓰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완전 쿨한 컬러라서 얘로 베이스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그리고 또 다른 방송 촬영했을 때는 리얼리티 같은 방송이었어요. 정해진 대본이나 틀이 없고 그냥 진짜 제 생각대로 제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거 할 때도 앞에 작가님들이 엄청 큰 스케치북에 이렇게 다음 말하세요 이렇게 써서 앞에서 엄청 흔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아, 방송은 리얼이라고 해도 진짜 100% 리얼인 거는 많이 없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가운데 색깔 한번 써볼게요. 눈 끝이랑 눈 앞머리에 발라줄게요. 중학생 때 막 그런 걸 겪기 시작하니까 그 뒤로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예능을 보든 드라마를 보든 그런 게 다 눈에 훤히 보여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는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재밌을 만한 거, 좋아하실 만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맞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주작이니 아니니 이런 말을 하는 방송도 재밌으면 그냥 봐요. 꼭 굳이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 안 하고 재밌으면 재밌는 대로 리얼이라고 하면 리얼인가 보다 이러면서 이렇게 했으면 이 색으로 살짝 음영감을 줄게요. 언더랑 눈 꼬리 빼주는 느낌으로만 이렇게. 나중에 오디션 썰도 들고 올까? 에피소드를 할 게 엄청 많진 않은데 아이 메이크업 하려고 좀 줌을 해봤고요. 젤라이너로 라인을 그려줄 건데 고양이상 메이크업이니까 그냥 늘 하던 대로 올려서 그려볼게요. 최근에는 좀 짧게 바로 올리는 편인데 오늘은 조금 길게 빼서 올려볼게요. 이런 느낌. 앞트임도 해줄 거예요. 한참 고양이상 메이크업 할 때 했던 포인트가 앞트임 그릴 때 앞쪽으로 빼는 게 아니라 쪽으로 빼거든요. 고양이 눈 보면 몽고주름처럼 밑으로 하여있는 주름이 있단 말이에요. 정면으로 보면 여기서 일자 아래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앞골이 연결되는 부분을 살짝 그런 다음에 수정을 좀 해주고 가이드만 잡아놓는다는 느낌으로 일자가 될 수 있게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이런 날렵한 브러쉬로 스머징을 해줄 건데 아까 썼던 팔레트 중에 제일 어두운 색깔 사용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걸로 언더 라인을 그려줄 건데 고양이상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뒤트임을 해주더라도 너무 내려서 해버리면 이도저도 아닌 좀 어색한 눈이 되거든요. 아이라인에서부터 좀 이어줘야 앞이 덜 어색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눈동자 밑까지는 점막에 이렇게 그어주고요. 눈을 이렇게 깔았을 때 올라가는 라인 있죠? 그대로 위로 빼줄게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살짝 붉으스름하게 해주고 아까 그것보다 한 톤 밝은 컬러로 연결해서 스머징 해줍니다. 리퀴드 라이너로 꼬리 끝부분 얄쌍하게 정리해주고요. 앞트임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점 찍고 싶은 부분에 점도 찍어주고요. 점은 좀 보일 듯 말 듯 찍는 게 자연스럽고 이제 속눈썹을 붙이면 되는데 제가 속눈썹이 진짜 너무 많아졌거든요. 최근에 또 알리에서 쇼핑을 해가지고 브러쉬로 한번 빗어주고요. 속눈썹이 이만큼 있거든요. 앞머리를 내릴 거라서 언더에 힘을 주고 싶어서 얘로 해볼게요. 속눈썹 책 이거 아시죠? 윗속눈썹 붙여줄게요. 먼저 뷰러부터 꼼꼼히 해줄게요. 뿌리 쪽에 너무 가까이 붙여서 하면 점막 채워놨던 게 좀 지워지기 때문에 좀 떼고 해줍니다.
언더도 이렇게 뷰러 해주고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쪽에서 묻어서 황액으로 해볼게요. 하나 잡아서 풀칠하듯이. 네 가닥을 붙여줬는데 세 가닥은 속눈썹 밑쪽으로 붙여줬고 맨 끝에 이 친구는 라인 그려놓은 곳에 맞춰서 속눈썹 원래 여기까지 난 것처럼 이렇게 붙여줬어요. 속눈썹 붙인 다음에 마스카라 해주고 점막이랑 풀 반짝이는 것 좀 채워줬고요. 언더도 이렇게 3개 붙였습니다. 생각보다 언더가 좀 강력해가지고 조금 놀랬긴 한데 몰라요, 그냥 해. 아까 썼던 컨실러 펜슬로 애교살 조금만 밝혀줄게요. 그리고 컨실러 브러쉬로 애교살에 이 글리터를 써볼게요. 애교살 앞쪽만 조금 발라주고요. 제일 반짝거리는 걸로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손으로 발라줬어요. 하이라이터는 우프라 클라우디 9. 약간 핑크펄 자글자글한 제 최애 하이라이터인데 얘로 발라줄게요. 그리고 눈 앞머리.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제 립밤 걷어내주고 쿠션으로 한번 죽여줄게요. 립 라이너는 이걸로 제가 또 생각하는 고양이상 인매의 특징은 여기 입술 상 가운데 부분을 살짝 동그랗게 채워줘요, 일단. 그리고 입술이 살짝 시옷 세모처럼 보일 수 있게 여기서 그냥 일자로 쭉 내립니다. 둥글게 가는 게 아니라 일자로 또 둥글게 채워주고요. 여긴 그냥 연결. 손으로 한번 스머징 해주고 제가 진짜 좋아했던 립스틱인데 간만에 발라볼게요. 톡톡톡만 해줘도 발색이 잘 돼서 이걸로 생기를 좀 주고요. 카메라 배터리 이슈 때문에 아까 베이스한 지 3시간이나 지났거든요. 촬영을 3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지금 유분이 좀 올라와서 이거 좀 잡아주고 속광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건 예쁘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팔자랑 T존처럼 안 예쁜 광 올라오는 것만 잡아줄게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 멀티밤 오랜만에 진짜 살짝 푸란색이라서 음한 화장할 때는 못 썼거든요. 이거는 일본에서 산 제품이라서 제품 정보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도 몰라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끝이 났고요. 이제 가발 한번 착용하고 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발까지 쓰고 왔고요. 한 30분 동안 씨름한 것 같은데 오늘 좀 눈화장에 힘을 줘봤고요. 고양이상 메이크업이니까 호피 홀턴 액을 입어봤어요. 머리카락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오늘은 이렇게 맑고 투명한 속광이 비치는 자연스러운 베이스 메이크업과 쿨한 색조 위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PDRN 세럼이랑 이 결 쿠션 이 조합으로 사용해보시는 거 다시 한 번 더 추천드리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아누아 결 쿠션이랑 PDRN 눈물 세럼 모두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 눈물 세럼은 올영픽으로 선정이 되어서 2X 세트로 아주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요즘 날씨도 너무 춥고 바람이 차가운데 모두 피부 잘 지키시고요. 감기도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